네,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어제는 김영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국회 본청은 압수수색을 못 들어간 걸로 조금 전까지 전해졌었는데 방금 들어온 그 소식에 의하면 압수수색에 시작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정 실장 혐의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의 뇌물수수라고 이제 특정을 했는데 민주당은 정치쇼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검찰과 야당 간의 전운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그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런 순서로 갈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이제 어제가 김용 부원장의 구속 만료일이니까 만기일이니까 뭐 당연히 구속 기소할 거로 생각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이렇게 거침없이 오늘 압수수색 영장도 세 군데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사무실, 당에 있는 사무실. 네. 그 뭐 자택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자택은 전에도 한번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하고 거침없이 한다는 것은 이제 예상을 조금 벗어난 것이기는 해요. 근데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1억 4천만 원이라는 게 특정이 돼 있고요. 이제 1억 4천만 원은 입증을 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일단 압색 영장에 있는 것은 공소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원래 혐의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건데 현재까지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억 4천만 원이다라는 게 이제 오늘 확인된 건데 하여튼 거침이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뭐 이태원 참사하고도 전혀 관계없고 국회 일정하고도 관계없고 여야 관계하고도 관계없고 거침없이 하이킥식으로 지금 가는 건데 하여튼 짐작했던 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교과서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야 관계, 특히 예산 관련 뭐 국회 일정, 그게 11월, 12월까지 진행이 될 텐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개의치 않고 그냥 쭉 직진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서 뭐 하여튼 앞으로 여야 관계 어디까지 나빠질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측근이라면 적어도 김용이나 뭐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그 최측근인 두 사람이 아주 위기에 빠졌죠. 김용 부원장은 이미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 정책 정무실장이죠 지금은요. 이 정무실장마저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해진 수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 이거는 뭐 이제 검찰이 청구를 하면은 법원이 발부하는 거니까요. 네. 그 정해진 그 법규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고 결국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수사 선상에 이제 올랐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구속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도 여러 가지 혐의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뇌물수수죄,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로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이미 뭐 성남 FC 그 후원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명을 받았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주 깊숙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할 때 그때 통화를 했던 그 사람이 정진상 또 정무실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휴대폰을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의 말대로 유동규 본부장한테 휴대폰을 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그건 또 이제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를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 이 두 사람의 여러 가지 혐의, 불법 혐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이제 수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인데 이걸 민주당에서 정치쇼다. 글쎄요, 이게 왜 정치쇼일까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정치쇼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진실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김용 부원장 공소장이 약 20쪽 분량인데요. 여기 이재명 대표 이름이 무려 10차례나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범으로 규정이 되진 않았는데 왜 이거 공범 적시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수사가 더 진전이 돼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범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 형법적으로는 더 이제 세분화돼 있죠. 공동 정범이냐 아니면 뭐 교사범이냐 방조범이냐 이렇게 이제 나뉘어질 텐데 그것은 지금 유동규 등 많은 사람들의 진술에 지금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진술 또 그런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더 확보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결국은 정진상, 김용, 과외 또 이제 뭐 유동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대선 자금이고 김용의 경우에는 또 정진상의 경우에는 이제 뇌물 수수 의혹이지만은 이런 것이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수사가 얼만큼 더 속도를 낼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그리고 또 이제 김용의 공소장 단계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내놓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검찰이 갖고 있는 히든 카드 뭐 이것을 드러내놓고 싶지는 않다는 의도를 뭐 분명하게 이제 읽을 수가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자제 내지는 그리고 자극을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20쪽 분량에서 10차례나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범 내지는 종범이건 뭐 하여튼 그 주범이건 법적 지위는 잘 모르지만 뭔가 한데 연계돼 있다는 느낌은 주되 공범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가이드라인 비슷한 게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말씀에 덧붙여서 왜 이걸 민주당 쪽에서 정치쇼라고 반발을 하느냐면은 오늘 집과 당사와 국회 사무실 세 군데를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뭐 집은 변론으로 치고 국회 사무실이나 당사에 특별히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이게 지금 오래전의 사건이거든요. 사안이. 네. 증거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김용 때 보면은 김용은 막 부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회의에 한 2번 내지 3번 온 것 정도가 다인데 8시간 대치를 하고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또 대치를 4시간 하고 그래서 들어가거든요. 그 대치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검찰로서는 본안 수사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하루 종일 대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대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검찰의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김용과 정진상을 당직자로 기용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됨으로써 대표는 물론이고 당직자가 측근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민주당 전체가 범죄와 연관이 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검찰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을 김용에 의해서 정진상도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오랜 시간 동안 했다는 것이 그런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사실 같은 얘기인데 약간 각도는 다릅니다. 결국은 정진상을 그 최측근을 당 대표의 정무실장이 앉혔고, 그다음에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안침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 당 대표의 결정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재명 당 대표가 왜 그렇게 앉혔을까? 결국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수사라는 그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저는 이 근저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전략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최측근들을 당직을 주무로 해가지고 검찰이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 자체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공격, 결국은 이제 여야 관계, 여야 어떤 그 정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안이지만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런 상승 효과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정치쇼다,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 여야 협치가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재명 대표가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턱밑까지 온 듯한 그런 느낌이고, 기사들도 이 표현을 오늘 이제 많이 일제히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함구를 했습니다. 다만 김용 부원장은 이제 격앙된 그런 입장문을 내놨고, 정진상 실장은 여전히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전개될 재판 상황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건 한 사람은 정치자금, 한 사람은 뇌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혐의가 다 현금을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증거가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을 주고받는 그 현장의 흔적이 남아 있지는 않을 거고, 그 주변 정황에 특히 디테일한 정황,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뭐 시간과 장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 디테일을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싸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다, 기다를 가지고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오고 갈 텐데, 결국은 재판부의 설득력을 누가 더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용도를 검찰이 어느 정도라도, 뭐 이론 한 장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라도 용도를 검찰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것을 아마 입증하는 일 또는 정황을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검찰이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이걸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증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지한 상황에 대한 그 정황을 얼마나 그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느냐,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정치 자금과 관련돼서는 물론 아마 제가 보기에 김용이든지 아니면 이제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쉽게 입을 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유동규, 그다음에 뭐 남욱, 뭐 정민용 이런 다른 또 측근들, 그러니까 돈을 만들고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입이 열렸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선거 자금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선거 자금의 그 출처와 용도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치 자금, 선거 자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을 담당하는 나중에 또 어떤 회계 책임자라든지 선거 사무장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범법에 연루가 돼 있다면은 당연히 후보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입을 여느냐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도 달려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측근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하지만 그 전날 논란이 됐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론에 선뜻 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좀 뜻밖이었습니다.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민주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 당 내 논의는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강하게 선을 그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이거 의도가 뭘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여러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이런 거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태원 그 참사를 좀 더 뭐라 그럴까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좀 탈피하기 위한 그런 걸로 좀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리고 유가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뭐 이름과 이런 거를 숨길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지금 무언칙하고 그런 언급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희생자들이 그러면은 모두 다 공개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하는 사람만 그러면 공개를 하는 건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깊은 고려 없이 그냥 툭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길어질 그런 이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참 염려를 합니다. 진실 규명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책임자 처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뭐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자 말자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지금 당장은 그게 그렇게 급한 현안일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런 걸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정쟁으로만 그냥 가지 않겠나 좀 염려가 좀 되네요. 네, 네. 국민의힘도 폐륜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대목은요. 이게 여야가 이렇게 당대당으로 해서 뭐 치고받고 하는 이런 사안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인 출신으로서 국내외 여러 가지 참사를 보면은요. 희생자들이 많고 적고 간에 뭐 많으면은 몇천 명도 되죠. 제가 9.11 때도 그때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언론은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론이요. 전부 다 그 숫자의 다과를 막론하고 100% 보도합니다. 사람의 이름, 나이, 직업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 경우에 20대 몇 명, 30대 몇 명, 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밖에는 안 돼 있거든요. 전부 지금 익명성에 숨어 있거든요. 네. 이건 여야가 정쟁할 일이 아니고요. 언론이 그냥 당연히 보도하는 겁니다. 다만 가령 특정한 희생자의 부모나 누구 아들이 우리 아들을 딸은 빼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이 땡땡 김땡땡으로 물론 갈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지금 150명이 넘는 희생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지금 200명 정도에 육박하는 부상자들이 있는 대형 참사입니다. 이 정도 참사면은 진상 규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나 야나 정쟁을 여기서 멈추고 언론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건 보도해야 됩니다. 이걸 보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거고 전 세계에서 이런 대형 참사를 희생자 이름 없이 희생자 이래가지고 조문을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하니까 지금 이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해외 언론들이 희생자 명단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교포, 미국 이민자들 부인 모임인 미시 USA라는 사이트가 하나하나 지금 그 국내외 희생자들의 이름과 나이와 직업을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언론의 문제고요. 이건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이것은 언론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손을 떼는 게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부 책임론을 그 연일 강조하고 있는 그 민주당인데요. 대통령실까지 이제 대상을 포함을 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여권 압박에 나섰는데 여권은 이제 동의할 생각이 이제 없다는 입장이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동의할 생각이 없다는 게 이제 여당의 다시 한번 확인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재적 의원, 그 출석 의원 과반 또 이제 재적 의원 과반만 있으면 단독 처리가 이제 가능한 법적인 그런 상황인데 단독 처리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정조사로 만약 정말 갔을 경우 이 전국이 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 여당에서는 무위론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수사는 수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죠. 그리고 이게 수사로만 이 참사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네. 국정조사 저는 해야 되고요. 진상규명도 단기 증상규명과 장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당장의 국정조사를 지금 이렇게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여당이 반대를 하면은요. 여당이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저도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국정조사에 참여도 해봤고 옆에서 지켜도 보고 그랬는데요. 국정조사를 그게 여든 야든 한 당이 막강한 당이 협조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매뉴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뉴얼이 길어요. 이 재적 의원, 뭐 출석 의원 뭐 이걸로만은 아니 일단은 성립이 위원을 선임을 안 하면은요. 네. 위원 선임 안 하고 반쪽으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되기가 어렵죠. 그럼 이제 증인 채택도 어렵고 기관 증인들도 또 뭐 이 여야의 위원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는 증언할 수 없다느니 뭐 이렇게 네. 나오면요. 네. 국정조사를 헛바퀴 돌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 여론이 결정을 하는 건데요. 국민 여론과 언론들이 아니 이런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헛바퀴 돌리는 것이 과연 공당으로서 맞는 일이냐라는 여론이 생기죠. 아니면 반대로 이런 국정조사 뭐가 필요하냐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좌우가 될 텐데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수사는 수사고 장기적인 진상규명은 또 진상규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해야 되는데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진상이 제대로 확실하게 빨리 밝혀지는 게 중요하다. 아마 모든 국민들 네. 또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수사가 지금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동시적으로 만약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함께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솔직히 도움이 얼만큼 될까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제출 요구권 이런 거는 국회에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그건 이제 국회에서 하니까 수사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상당히 호통치고 소리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다음에 이제 뭐 소방 경찰 관계자들에게 국회에서 소리칠 일 외에 또 있을까 말이죠.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게 인멸되거나 이르기 전에 수사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완전히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여야 관계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재명 당대표 또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이것도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정쟁 여야 간의 아주 첨예한 갈등과 정말 그 투쟁식에 그렇게 간다면은 국정조사마저도 상당히 좀 공전되거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지 않겠나.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고 그것에 여러 가지
미흡함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저는 다 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이어지는 여야 강대강 대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